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자, 영국인들이 미국에 첫 정착지를 만든 제임스타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조상은 제임스타운 정착민들일까요? 실제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이 제임스타운, 그러니까 버지니아 정착민을 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미국인들의 조상이 아니래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꼽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미국인들의 조상, 그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영국 국왕 헨리 8세 때, 헨리 8세가 가톨릭에서 영국 국교회로 국교를 바꾸게 되죠. 바로 첫 왕비와 이혼을 하고 엠블린과 혼인을 하고 싶어 종교까지 바꾼 왕이 바로 헨리 8세인 겁니다. 자, 그렇게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로마 교황청과 분리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이 유럽을 휩쓴 종교개혁의 열풍이 영국에도 불어오게 되는데요. 영국의 국교를 부정하고 국교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분리파들은 영국 국교는 사회의 온갖 추악하고 부정한 것들에 오염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오염된 종교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외치면서 여전히 영국 국교회를 미는 영국 왕실과 싸우게 됩니다. 이 분리파들은 국교파와 이 장로교를 다 같이 부정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교회를 깨끗하고 맑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청교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청교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자, 이 국교파와 장로파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부정하고 이제 분리해 나간 청교도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청교도인들 중 일부는 1609년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의 풍토가 좀 잘 맞지도 않은 데다가 영국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일 주시오 하니까 제대로 된 일을 줄 리가 없죠. 임금이 낮은 노동직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사람들이 자, 여기서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땅을 찾아가자 하면서 신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1620년 청교도인들이 버지니아에서로부터 토지 소유 허가를 받기 위해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청교도인들은 뭔가 평화로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식민지에 정착할 이민자들이 필요했으니 그렇게 서로의 입장이 맞아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자, 신대륙으로 떠날 청교도인들은 인력을 제공하고 상인들은 자금을 투자해서 조합을 조직했는데요. 이 상인들이 투자한 자본을 보장받기 위해서 7년간 식민지에서 생산된 물품의 전량을 중앙 창고에 비치했다가 조합이 이걸 매각하는 걸로 하자라고 약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약정을 맺은 이들 1620년 9월, 사실 전원이 다 청교도는 아니었지만 102명의 순례자가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하게 되죠. 자, 이 102명의 청교도를 태운 메이플라워호는 사실 버지니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개척해 놓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이제 폭풍을 만나서 그들이 생각했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도착을 하게 되니 바로 보스턴 부근 매사추세츠 지방 폴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끝에 보이시죠, 여러분? 위에 버지니아는 좀 아래쪽에 있었는데 여기 좀 이 동부 해안 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머스에 도착을 했던 거죠. 자, 이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이제 배에서 내리면 각자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생활 속의 질서와 안녕을 좀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동의하에 법률과 공직을 제정하고 이에 복종하도록 합시다! 라고 외쳤고, 그들이 지켜야 할 굉장히 정당하고 동등한 법을 그들이 선정한 지도자들에게 초안을 만들게 해서 이런 법을 제정해 봅시다! 라고 한 다음 모두 서약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메이플라워 서약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것이지만, 이제 역사가들이 아메리카 최초의 자치 헌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폴리머스에 도착한 이들은,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 곳이고, 우리 고향을 이제 새로운 이제 영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뜻에서 이곳을 뉴 잉글랜드라고 이름 짓게 되죠. 자, 이렇게 뉴 잉글랜드에 도착한 이들. 하지만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대로 먹을 것들을 또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질병이 창궐하게 되니 이들 중 절반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또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당시 배를 타고 온 청교도들 가운데는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도 없었고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없었고 거기다가 낚싯대 하나조차도 가지고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하게 종교의 자유 하나만을 꿈꾸며 그곳에 왔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남은 이들도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폴리머스 식민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수십만 그루의 수목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폭풍이 불어닥쳤고 인디언에게 무기를 팔아넘겨 동족을 위태롭게 하는 배신자들도 있었다. 폴리머스에 도착해서 1년이 지난 1621년 겨울에는 건강한 사람이 6, 7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3년째야 겨우 굶주림을 면한 듯 했지만 그것마저 몽땅 도둑맞았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던 이 폴리머스 지사로 선출되었던 카버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지역 원주민과 접촉을 하게 돼요. 그 지역 부족 중에서 완파누옥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요. 완파누옥 부족과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1621년 3월 22일 맺은 이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상해를 입히지 말 것,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을 경우 상대에게 보내서 처벌하도록 할 것, 서로 물건을 훔치지 말 것,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변상할 것, 상대방이 전쟁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 도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니 원주민과 정착민들이 서로 굉장히 원활하게 잘 살아보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 남은 청교도인들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과 기술을 원주민들에게 배우게 되면서 농사를 조금씩 짓게 돼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상한 새를 잘 날지도 못하는 새를 잡아와가지고 이거 먹어 하면서 내미는데 그 새가 바로 칠면조입니다. 칠면조는 또 다시 등장을 하게 되지요. 자, 신대륙에서의 이 새로운 삶 앞에서 묘사를 한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종교의 힘이 셌던지 정착민들은 끈질긴 생명력과 이 성실함으로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옥수수 농사도 짓고 낚시하는 법도 배워서 낚시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조금씩 해나갔고요. 그리고 제법 1621년에는 제법 풍성한 가을거지도 하게 됐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가요? 자신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준 원주민들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초대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 테니까 어서 와 하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 자리에도 이 원주민들이 먹으라고 줬던 그 칠면조를 잡아서 함께 잔치상에 올리게 돼요. 미국인들은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공식 축일로 추수감사절을 정한 거는 1817년 뉴욕주가 처음 정했고
이어서 남북전쟁 중인 그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식적인 추수감사절로 지정하자라고 해서 전국적인 감사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자 축제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매년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칠면조 요리를 해서 가족들이 막 모여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날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 미덕을 기리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인들을 순례자의 조상,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면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미국 건국의 조상이다라고 뽑고 있습니다. 사실 청교도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제임스타운이라는 식민지가 개척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금 캐러 가자, 돈 벌러 가자 하면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조상으로 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신의 기초를 놓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조상이다 라고 해서 이 청교도인들을 미국 건국의 조상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되고요. 또 종교와는 상관없이 신대륙에 가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더라 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건너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나 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륙에 가서 살고 싶어 하면서 스스로 배를 마련해서 이 신대륙으로 향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땅이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이들은 원주민들이 사는 땅을 침범해 나가게 되니 원주민들과 충돌을 빚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처음에 농사법도 알려주면서 이들을 호의로 대했는데 미국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마구마구 차지하면서 배신으로 대하게 되니까 원주민들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반격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1675년 첫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전투라는 말도 무색하게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진 영국 정착민들은 이주민들을 대학살하게 됩니다. 이 정착민들이 처음 정착을 시작할 때 그렇게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 그런데 이 정착한 지 50년 만에 이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모조리 학살하게 된 것이지요. 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건너온 이들이 그 대륙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원주민을 탄압하고 학살했다는 그런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는 것이 굉장히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미국 건국의 조상들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